예,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중간고사 2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과제 6번을 영어 중간고사에서 틀린 문제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좀 도움 되시라고 시험 문제들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세팅. 네. 다 아시다시피 다 객관식이고 5문제가 객관식 복수 정답이에요. 우선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각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성각 효율은 우리가 추진 동력하고 유효 동력의 비율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쓰자면 성각 효율은 1 빼기 t를 1 빼기 오메가로 나눈 거죠. 근데 일반적인 배들은 t가 항상 오메가보다 작거든요. w보다 t가 항상 w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성각 효율도 계산을 해보시면은 항상 얘가 1보다 커요. 정확히 얘기하면 TVA랑 RVS 둘의 비율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각 효율, 추진 동력, 유효 동력 비해서 계산하는 거 맞고요. 얘는 거꾸로죠. 그 다음에 토크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효율이지만은 1보다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동 발생의 위험이 작은 추진기. 공동 현상은 추진기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흡입면에서 추진기 표면에 흡입면, 날개 유동이 이렇게 넘어오는 흡입면 아니면은 여기 뭐라고 하죠? 유동이 맞는 데가 페이스고 유동 뒤쪽이니까 백이라고 쓰죠. 백, 뒷면. 요게 압력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압력이 급하게 변할수록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진기 입장에서는 하중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강한 추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피치가 크고 그 다음에 아니면 표면에서 압력 변화가 심한, 그러니까 코드 길이가 짧은. 코드가 짧다는 거는 확장 면적 비는 코드가 짧으면 확장 면적 비 작다는 뜻이죠. 이럴수록 캐비테이션이 잘 생깁니다.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한번 보자. 공동 발생 위험이 작은 추진기. 피치가 크면 안 좋아요. 확장 면적 비가 크면은 표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안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고요. 양력이 커지면은 캠버를 키워서 양력이 커지면은 그만큼 추력이 커지니까 캐비테이션이 발생하기 쉬워지고요. 지름을 줄여서 회전수가 높아지면은 되게 그럼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캐비테이션 수는 더 낮아져요. 로 V 제곱분의 P0 빼기 PV가 캐비테이션 수잖아요. 근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만큼 이거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캐비테이션 수가 작을수록 추진기가 작을수록 캐비테이션이 더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같은 회전수가 아니라 추진기가 작으면 말이 좀 어려운데 같은 추력을 내기 위해서 추진기 지름을 줄이면은 그만큼 회전수가 올라가야겠죠. 똑같은 추력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속이 빨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캐비테이션이 더 잘 발생합니다. 모형하고 실선 간의 관계랑은 다른 얘기예요. 혹시 혼동하실까봐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모형은 지름도 작은데 회전수도 낮잖아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잘 안 생기고 실선 설계에서는 지름을 줄이면은 같은 추력을 내기 위해서 회전수가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캐비테이션이 그만큼 더 잘 발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선체 추진기 상호작용은 크게 3개가 있죠. 반류비, 추력 감소비, 상대 회전율. 한번 봅시다. 반류비는 유입속도 전진 속도의 비가 아니라 유동이 얼마나 느려졌냐예요. 그러니까 유입 속도의 전진 속도에서 유입 속도를 뺀 비율이죠. 그 다음에 추력 감소비는 추진기의 추력 감소를 계측하지는 않아요. 그때 수업 때 자주 했던 얘기가 원래는 저항이 증가하는 비율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설계를 옛날에 이해를 거꾸로 해서 추력 감소비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3번 같은 추력일 때 토크 B 이거 맞죠?
모형 실선 비교해서 반려 추력 감소비는 점성 영향을 안 받는 걸로 가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하고 실선은 같아요. 추력 감소비가. 그다음 선박 기관에 맞춘 추진기 설계에 대한 설명. MCR은 기관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이고요. 손상 없이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입니다. 맥시멈이라서. NCR이 기관이 실제로 운영되는 건데 기관이 발생하는 토크는 회전수에 따라서 일정하죠. 대신 회전수 곱하기 토크로 나오는 동력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Q는 일정한데 N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 토크 기준으로 설계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회전수에 따른 추진기의 요구 동력이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원래는 여기 오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선박이 운영하다 보면은 이게 수명의 계속 되면서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동력 성능이 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회전수의 마진을 더 둬서 높은 회전수에서 낮은 토크를 발생하게 처음에 설계를 하고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선박 저항이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엔진은 또 엔진대로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만납니다. 엔진 최대 토크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추진기 동력은 올라가고 쓰다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만났는데 나중에 여기서 계속 만나게 선박을 운영함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회전수는 감소하고 동력은 일정하죠. 회전수는 감소하고 동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일정한 그런 동력 아니면 일정한 조건에서 계속 일정한 그 전체 출력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추진기 작동점. 근데 유효 동력이 아니죠. 회전수와 전달 동력 그래프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저항 증가를 반영하고 회전수를 높이고 토크를 낮춘다. 이게 맞죠. 그 다음 계열도표를 이용한 추진기 설계에서 뭐를 제일 나중에 정해요? 제일 처음에 기관 동력 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름은 그 최적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기관 동력하고 날개 개수하면은 지름 나오죠. 그 다음에 회전수도 엔진에서 기관 동력이랑 같이 나오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회전수랑 기관 동력 먼저 구하시고 그걸로 지름 구하고 그 다음에 계열 차트에서 PCB를 구하네요. PCB가 제일 마지막. 자항시험 설계에서 고려 안 해도 되는 거는 자항시험의 설계예요. 그러면은 추진기 지름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려할 게 아니죠. 왜냐면 모형선 스케일이랑 같잖아요. 프로드 수는 실선이랑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 추진기 회전수를 바꿔가면서 예인력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기 지름은 아예 내다 버리라는 건 아닌데 이미 주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시험 조건에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자항시험 결과의 해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프루드 상사를 직접 적용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5 설명에서도 프루드 상사를 적용하면은 제대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구한 거랑 프루드 상사를 여러분들이 적용해 본 거랑 비교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같은 토크 계수가 아니라 같은 추력 계수가 나오고 추력 일치법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맞죠. 모형선 자항점에서 먼저 해석을 하시고 KT를 구했죠. 그림으로 그릴까요? 여러분들이 자항 시험을 하면은 자항점이라면은 VM하고 회전수 그게 나오죠. 이때 토크랑 추력이 나오면은 그때 토크 계수 그 다음에 추력 계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걸 뭐랑 비교해요? 단독이랑. 단독에서 같은 KT가 나올 때 기준으로 J랑 정확히는 JA죠. 그 다음에 KQTM 이거를 구해서 서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항점에서 먼저 해석을 하시고 같은 추력이 얻어지는 단독 조건이랑 비교를 하면은 반류비랑 그 다음에 베타 R이 나왔죠. 그리고 추력 감소비는 여기 추력이랑 저항시험의 R을 직접 비교해서 나오니까 뭐 어쨌든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 세 개가 실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선에서는 실선 자항점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KT 오버 J 제곱으로 실선 추진기 단독 곡선에서 값을 찾았죠. 그러니까 순서가 모형선 자항점, 추진기 단독 성능, 실선 추진기로 가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추력 감소비는 추력 빼기 예인력이 아니라 추력 빼기 전체 저항인데 원래는. 근데 또 자항 시험에서는 전체 저항도 아니고 전체 저항, 모형선 저항 빼기 예인력인 값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다음 모형선과 실선 추진기 단독 성능 곡선 한번 봅시다. 레이놀드 수가 증가를 하면은 점성의 영향은 줄어들기 때문에 점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토크는 줄어들어요. 과제 사해석 해보시면 알죠. 토크가 줄어들고 효율도 증가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학적 상사의 추력 개수는 차이가 없다.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을 못하잖아요. 레이놀드 수에 대한 동력학적 상사를 만족을 못해서 모형선 추력 개수는 실선이랑 조금 다르죠. 누가 큰지 작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알 건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진기, 이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형선과 실선의 차이, 우리가 뭘로 하죠? 델타 KT, 델타 KQ 하잖아요. KTM 빼기였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에 대한 함수였다?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 구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레이놀드 수 차이에 따른 델타 CD, 추진기 날개의 저항 항력 계수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실선 확장할 때는 레이놀드 수 증가를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 양력 발생에 대한 해석. 포텐셜 유동에서는 순환을 도입해야죠. 그건 나머지는 틀렸겠네요. 받음각이 커질수록 양항비는 증가한다. 받음각이 커지면은 뭐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양항비라는 게 알파가 있을 때 CD하고 CL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CL은 어떻게 나와요? 쭉 증가하다가 푹 떨어지고 CD는 적당히 가다가 팍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양항비라는 게 CD 오버 CL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지나서부터는 양항비가 감소를 하겠죠. 뭐 사실 여기에서야 좀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는 그 안에서는 성립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낙하 익형은 캠버 크기 고정 안 돼 있죠. 낙하 공공먼머 할 때 그때 캠버 위치랑 크기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날개에 흡입면이 페이스가 아니라 100이죠. 그 다음에 압력면이 페이스가 됩니다. 추진기 단독 효율 계산식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단독 효율이잖아요. 들어온 토크로 인한 출력분에 나가는 추진 동력에 대한 출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해보시면은 KT, KQ로 나타낼 수 있었죠. 2파이분의 J, KT, KQ가 나왔던 것 같네요. 그럼 아마 이 두 개식 중에 하나가 답이 있겠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긴 2파이가 밑에 빠졌고 얘는 뭐 그냥 틀렸고 KT 오버 KQ는 서로 차원이 안 맞아서 효율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추진기 라인은 선체 진동과 관련이 적은 거. 뭐 스큐, 레이크 다 진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계를 고려한다 했고 날개수 제일 중요하겠죠. 최대 두께는 진동이랑 아예 관련이 없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추진기 날개에 진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아요. 뭐 또 책에 쬐까마하게 한 줄 써져 있으려나. 어쨌든 제가 수업할 땐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동의 종류 중 발생 원리가 다른 하나. 뭐 와류로 인한 공동이죠. 나머지는 추진기 날개면에서 생기는 거고 날개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얘는 그 추진기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중앙에서 발생하는 공동이라 서로 다르죠. 추진기 설계 과정에서 공동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압력이 감소하면 요속이 증가하면 요속이 증가하면 압력이 낮아졌다는 뜻이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아지면은 공동이 발생하죠. 1번 틀렸어요. 붕괴로 인해 표면의 손상이 가죠. 추진기 효율 증가를 하나요? 우리가 수업 때 봤던 거 보면은 공동 발생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수업 때 추진기 캐비테이션 넘버 따른 이 추진기 성능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 봤잖아요. 어쨌든 효율은 도움 안 돼요. 왜냐면 물을 밀어야 될 애가 수증기를 밀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습니다. 확장 면적비 줄이면은 공동이 늘어나죠. 효율은 증가하고요.
운동량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동량 이론은 뭐 전체적으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추진기를 거치면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 면적이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좁아져야죠. 그래서 여기 속도랑 여기 속도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 속도는 뭐다? 그때 뭐라고 표시를 했나? 여기 V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서로 더한 거에 평균이다. 라고 에너지 보존식이랑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죠? 이 두 개로 식을 구하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효율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뭐를 알았냐면은 들어오고 V1, J1하고 V2의 차이가 작을수록 효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면은 얘가 해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량은 추력이 있고 얘가 낸 추력이 있고 그래서 저기 에너지에서 유효하게 추력을 뽑아낸 그런 비율이 증가를 한다입니다. 그래서 추진기의 토크랑은 상관없어요. 저 그냥 프로펠러가 유동해 주는 에너지랑 그로 인해서 얻는 추력이랑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추력을 댈 때 지름이 커지면은 요속 증가량이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추진기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물을 밀어내는 양은 똑같아야 돼요. 같은 추력이니까. 근데 추진기가 크니까 그만큼 이 물이 들어오는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속을 해도 필요한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증가하죠. 추진기 유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의 압력이 감소한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 되는데 추진기는 유동을 뒤로 밀어주잖아요. 자기가 일을 줘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추진기는 실제로는 속도를 가속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줘요. 유동의 압력을 확 얘가 양력으로 밀어주면서 유동의 압력을 확 줬다가 그 압력이 뒤로 가면서 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기를 지난 유동 있잖아요. 거기서는 압력이 갑자기 쾅 증가하고요. V는 질량 보존 때문에 얘가 바로 증가는 못해요. 압력은 바로 증가할 수 있지만 그래서 V는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P가 압력이 확 올라갔다가 뒤로 갈수록 압력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P는 주위랑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압력이 주위 유동이랑. 그래서 여기서는 P가 높았다가 여기서는 P가 주위랑 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압력이 낮아졌네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해야겠죠. 베르누이 식에서. 그래서 추진기 이후에서는 베르누이 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추진기를 지날 때는 압력이 갑자기 쭉 낮게 오다 오히려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멀리서는 주위 압력이랑 같다가 이렇게 오면은 추진기가 빨아들이잖아요. 압력이 낮아져요. 추진기가 빨아들이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여길 지나면서 팡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압력이 추진기를 거치면서는 압력이 증가를 합니다. 다음 레이놀드 수 차이에 따라 결과는 운동량 이론은 레이놀드 수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지름이 커질수록 효율 증가한다고. 날개 요소 이론은 3차원 날개를 딱딱 이 반지름 위치별로 잘라가지고 2차원 날개들로 해석을 해서 걔네들을 더해주는 거예요. 2차원 날개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3차원 날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날개 요소, 블레이드, 엘레멘트,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동량을 한다 해서 모멘텀, T, 시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BEMT라고 많이 불러요. 어쨌든 2차원 날개로 해석을 해서 다 더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3차원 형상 아니죠. 피치만을 이용하진 않죠. 왜냐면은 전진비도 알아야 날개의 실제 받은각이 나오죠. 추진기 토크 구할 수 있죠. 양력을 날개 단면의 양력과 항력을 반지름 방향으로 적분을 하는데 회전 방향 모멘트로 나오면 그게 토크예요. 축 방향 힘으로 적분하면 그게 추력이고. 이제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시오. 여기부터는 제가 예시로 올려드린 문제에서 조금씩 수정한 거죠. 아마 뭐 정답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선박 추진기 단독 성능 시험 설계. 단독 성능이니까 전진비 맞추고 토크 추력 재면 되잖아요. 프루드 수, 동력학적 상사 둘 다 아니죠. 받은 각 맞고. 그래서 그 유동의 회전 방향과 전진 방향 속도의 비율로 얘가 날개가 받은 각이 나온다 했죠. 그게 전진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높은 전진비는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속은 커지죠. 근데 하중은 줄어들죠. 왜냐하면 받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진기 날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가 회전이에요. 회전 성분 요속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전진 방향 요속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진비가 높아진다는 건 ND분의 V잖아요. V가 커진다는 뜻이니까 전진 방향 속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날개 입장에서는 받은 각이 어떻게 돼요? 전진비가 0이면은 회전 속도만 있으니까 이렇게 유동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코드 길이 이 코드 선을 따라서 이 추진기의 날개 방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이것만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서로 들어오는 받은 각이 이 정도였는데 전진 속도가 커질수록 받은 각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던 애가 점차 이렇게 바뀌겠죠. 전진 속도 비율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알파가 이만큼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막 0도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해요. 그래서 낮은 전진비에서 회전 방향 속도 성분만 있을 때 추진기의 하중은 받은 각이 커지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기 단독 성능 곡선을 그려봐도 전진비가 커지면은 추력 토크 다 줄잖아요. 그 다음에 수면 영향 배제해야죠. 프로펠러 도면에 대해서 측면도 레이크 맞죠? 레이크는 추진기가 뒤로 누운 정도니까. 그 다음에 확장 날개 윤곽선의 최대 두께선을 표시를 하나? 잠깐만. 정면도의 투영 윤곽선. 투영 윤곽이 넓다. 투영 윤곽은 제가 바로 본 거고 전개는 이렇게 펴서 보는 거잖아요. 전개가 더 넓겠지. 틀렸고. 피치는 허브에 가까울수록 감소하죠. 피치도 보면은. 그 다음에 확장 날개 윤곽선에다가 최대 두께선 표시하죠. 여러분들 그냥 그림 보면 아니까. 그 다음 동력 전달 과정. 축에서 원래는 엔진에서 나온 게 축을 거쳐서 추진기로 들어가고 그게 추력으로 바뀌고 추력 중에 일부가 저항을 이기는데 사용되죠. 그래서 동력의 크기는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일부러 틀리라고 쓴 문제예요. 추진 동력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잠깐만. 아까 제가 1번인가? 설명할 때 이렇게 잘못 거꾸로 했구나. 컬 이피션시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T는 어떻게 구하지? 1 빼기 이렇게. 그 다음에 VA는 어떻게 구하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선각 효율 할 때. 선각 효율은 요거 비율이다. 그럼 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선각 효율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제가. RV가 더 커요. 유효 동력이 추진 동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 틀려요. 전달 동력은 자항 시험이고 추진 동력은 계산해보면 이거 맞죠? 네. VA니까 얘가 실제 그냥 V가 아니라 맞나? 얘는 VA고 R이 원래 T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 R 1 빼기 T분의 R로 했으니까 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제동 동력, 축 동력은 전달 동력보다 당연히 크겠죠. 엔진에서 나오는 값이니까. 전달 동력은 추진기까지 간 거고 제동이나 축은 엔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바로 나오고 뭐 저기 베어링이나 등등에서 좀 까이기 전 값이죠. 그 다음 추진기 설계 요목 성능 쭉 읽어봅시다. 날개수, 지름, 확장 면적비, 피치 비순 맞죠? 날개수 우선 고려해야 되고 같은 추력이 할 때 이거 자주 나오네. 직경이 작아지면은 이거 아니죠. 코드 길이가 줄어들면은 표면의 압력 변화는 심해지죠.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선형 프로펠러 설명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 PCB가 커지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더 눕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 물을 뒤로 더 많이 밀어내요. 그래서 날개 하중은 커집니다. 확장 면적비가 크면은
날개 달면 항력은 좀 증가됐죠. 왜냐하면 물이랑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옳지 않은 거구나. 이거. 앞면은 날개의 앞면이 압력인가? 그건 추진기 날개에 이게 보통 날개랑 좀 다르죠. 추진기 날개 계속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유동이 이렇게 들어올 때 결국엔 추진기는 뒤에서 앞으로 배를 미는 추력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양력이랑 거의 같겠죠. 그러면은 어디가 압력이 커요? 뒤가 압력이 크고 앞쪽이 배 입장에서 선수 쪽이 흡입면이 되고 선미 쪽이 압력면이 되어야 배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날개 이름 우리가 날개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불러요? 압력면이 페이스잖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얼굴인데 선미를 향하고 있다라고 수업 때 얘기했네요. 그거 감안하시면은 앞면은 추진기 날개의 앞면은 페이스는 압력면이 맞고요. 선미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추력이 발생합니다. 숙주가 감소하면은 날개 끝이 선미 방향으로 기울어서 추진기 숙주가 증가해야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레이크에 대한 설명인데 스큐만 줘도 레이크랑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큐가 그래도 증가를 해야 날개 끝이 뒤로 갑니다. 다 됐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설명하면서 해도 30분 안에 다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본인 내용 틀린 것들 요거 보고 다시 공부해서 잘 정리해서 과제 내시고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